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한 만병의 근원이 있는데요. 바로 혈당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요즘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가릴 것 없이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혈관 질환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강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혈당 스파이크 등 혈당에 관한 모든 것과 혈당을 낮추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쌀밥을 먹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혈당 관리에 대한 꿀팁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여러분은 밥 먹고 나서 뭐 하시나요? 디저트를 먹거나 소화를 위해 산책을 가거나 다양한 식후 습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 한 번쯤은 식사 후에 졸려서 잠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식곤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식곤증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바로 혈당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인데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식사 후에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럼 급격히 올라간 만큼 급격하게 혈당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작용하면서 많은 양의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갑자기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신체의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인슐린이 잦은 횟수로 분비되기 때문에 세포도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슐린에 적응해버리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결국 당뇨병에 이르게 됩니다. 또 만성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데요. 이는 심혈관 질환, 즉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 오르내림의 변동성이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이는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는 단기적으로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혈당 오르내림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의 가능성이 커지고 혈당 스파이크도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공복혈당이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을 의미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70에서 100dl당 밀리그램 사이여야 합니다. 만약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혈당은 식사 후 2시간 이내의 혈당을 측정한 것인데요. 정상적인 경우 식후혈당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치가 140에서 199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할 수 있고 200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졸려서 내가 당뇨인가? 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두 가지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게 현재 몸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어떤 음식들이 나에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복 혈당은 전날 저녁 식사와도 연관이 있어서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해놓고 아침 공복에 재줘야 하고, 식후 혈당은 2시간 이내 혈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제대로 측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당뇨 예측을 위해서는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식후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서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혈당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병원에서는 주사기로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매번 혈당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매일 혈당 검사를 해야 하는 당뇨 환자와 당뇨 예방을 위해 혈당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누구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손가락을 찔러서 한 방울 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기계에 넣어서 혈당을 검사하는 원리입니다. 혈당 측정기는 정기적인 혈당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게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이를 통해서 심각한 합병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한데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혈당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 또 본인의 혈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혈당 측정을 했는데 높게 나왔다면 어떻게 혈당을 건강하게 낮출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저당밥입니다. 우리는 쌀밥을 자주 먹죠. 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쌀밥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셔야 한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져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하기 여간 힘들어서 그냥 쌀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쌀밥을 먹더라도 혈당을 높이 올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름밥인데요.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넣는 건데요. 이때 넣는 기름은 식용유가 아닌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물성 오일을 밥을 지을 때 넣어주게 되면 쌀밥의 전분의 분자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이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는 전분으로 일반적인 전분과는 다르게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전분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주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나서 혈당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쌀밥은 그대로 먹는데 혈당은 치솟지 않으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 방법이죠.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생긴 쌀밥은 소화 속도도 느려져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식사 후 간식을 먹는 빈도를 줄여서 추가적인 혈당 상승의 원인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밥을 지으실 때 꼭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어서 밥을 짓고 식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도 꾸준히 기름밥을 드시면 혈당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혈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 독을 퍼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혈당 관리를 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